인사검증단을 통해서 모든 인사를 자기 팔 아래 두고 주무르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은 최악의 카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장관과 싸우면서 대선으로 키워줬었거든요. 한동훈 장관을 제2의 윤석열 후보로 완전히 키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것 가능성이 있다.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탄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먼저 오지 않을까. 장관님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탄핵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탄핵론을 이렇게 모락모락 피워요. 어떻습니까? 이거 좀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시면 뭐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명계에서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낙마 1호 대상이었던 한 장관에 대해서도 친명과 비명 간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면서 당내 갈등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또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은 최악의 카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의원이 친명계 지도부의 반기를 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약의 카드도 되지만 제후의 카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탄핵이라는 게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역풍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이 잘못되면 또 역풍도 불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관의 탄핵은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이렇게 위반했을 때 그때만 이제 가능한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과 경찰과 검찰의 어떤 정상화를 했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어떤 이런 걸 회피해 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대로 계속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에 경고성 말이라고 보고요. 예. 또 이제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일방적으로 탄핵으로 확 몰려갔을 때 또 정치적 후과 이런 걸 이제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 최고위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친 이재명계고 당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지도부로서 또 한동훈 장관의 탄핵 여론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의원님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윤석열 지금 대통령,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강경 모드를 취했던 분들이 친문계 의원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정권이 바뀌고 공수교대가 되는 그런 민주당 내에서의 공수교대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 의원들 사이, 특히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런 강경 공격 모드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견제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 그러니까 당 장관에 대한 탄핵은 사실은 이거 뭐 태도나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행정적 절차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과 법사위에서의 민주당 의원들 간의 질의 공방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과의 법사위에서의 그 질의 과정에서의 준비 부족 문제, 실력 부족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글쎄요. 보호할 수 있다, 디펜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착각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이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사실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한동훈 장관과의 그 논리나 합리적인 그 질의 응답 과정, 그다음에 정부를 견제하는 그 과정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과 또 야당 의원 사이에서 설전이 또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미국의 법무부 장관 메릭 갈런드를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이후에
무산이 됐어요. 저희 그 출장의 가장 큰 목표는 FBI 국장의 면담이었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 수 있느냐? 첫째, 미국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습게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최강욱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화를 내셨던 분입니다. 그 정도 자존심 강하신 분인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한다고 안 만난다. 항의하셨습니까? 미국 정부에? 의원님 여기서 미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질병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음 뉴욕 남부검찰청 가셨어요. 검사장도 못 만났고 사장도 못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사장이도 보이죠. 생수 한쪽에 쌓여있고 뭐 가다 먹고 싶으면 가다 먹어라. 뭐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 곳에 일국의 장관께서 가셔서 그런 곳에서 수대접 받았는데 한간에 보는 말이 딸 문제와 처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그렇죠? 충분히 국격에 맞는 회담을 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이 미국 출장을 문제 삼으면서 설전이 벌어진 건데, 김 의원은 이 한 장관이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약속을 취소당하고 푸대접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일국의 장관으로서 약간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에 제출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 뭐 물론 FBI가 또 법무부 소속이니까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은 못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일정들이 상당히 빈다고 그럽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간 일정이 비어서 시민단체에서 영수증을 보자고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 영수증 내역에 대한 공개를 또 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만난 게 또 이렇게 뉴욕 남부 그 연방 검찰청을 갔는데 그게 이제 그게 뭐 책임자를 만난 게 아니라 실무자를 만났고 이제 만나는 장소도 뭔가 이 그 정상적인 회의실이 아닌 이런 이제 사진이 나오면서 정말 그 일국의 장관으로서의 어떤 품격을 갖춘 그런 회의를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갈 때는 요란하게 퍼스트 클래스를 그 양보하고 비즈니스로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비행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 좌석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론 프레임은 아주 요란하게 했는데 성과는 없는 뭔가 이렇게 나팔은 요란하게 불었는데 실제 성과는 없는 이런 이제 걸 보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즉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품격에 맞은 출장이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모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 이제 어제의 사건 이전에 최강욱 의원과의 설전이 있었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전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의 문제 때문에 설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서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이제 뭐 궁금증이 있는 부분들은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출장의 목적은 FBI, 한국형 FBI를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미국 출장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안을 좀 아이디어를 받고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좀 관찰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미 이제 출장 목적이 밝혀졌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 특히 뭐 가족, 자식 얘기가 아이들 얘기까지 꺼내면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사적인 출장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붙인 거죠. 인신공격성 몰아붙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대로 뭐랄까요. 이전까지 다른 장관들은 사실은 상임위 차원에서 좀 억울해도 참는 경향이 좀 있는 건 사실. 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답변하는 건데요. 저거는 좀 민주당에서는 뭐 이렇게 훈계할 사안 같지는 않고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을 위해서도 조금은 이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앞서서 민주당 의원이 너무 자잘하고 너무 사적인 질문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부풀려서 질문함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의 상처내기 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좀 반응이 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문계인 이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마음은 알겠지만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좀 친문계를 대표한 대표성 있는 발언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이야기했던 탄핵과 같은 그런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나치면 역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 추진하고 있는 거는 좀 있으면 이제 국감이 열리는데 국정감사에서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그 부속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게 이제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 발의돼 있는데 국정조사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가능할 것인지 하나가 있고요. 또 검경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렇게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한 야당의 이미지를 이제 뭔가 구축하기 위해서 강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타협적이고 뭔가 이렇게 정부의 이 협치를 해가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력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한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장도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칼은 꺼냈을 때 그 용도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칼집에 있을 때 칼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특검법을 이런 걸 마구 휘두르면 국민들 신뢰도 떨어지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요, 이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이 장신구를 놓고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보셨죠? 예, 보도는 봤습니다.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 뭐 협찬인지 대연지 뭐 아무런 해명이 없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 전용기 의원님 그 정도 하시죠. 예, 전용기 의원님. 자, 보신 것처럼 지난 6월에 나토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이 보석류가 도마에 올랐는데 민주당에서는요, 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이 장신구들이 빠졌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원님, 이런 것도 운영위에서 다룰 만한 그런 사안입니까? 그죠. 운영위의 성격이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관련된 결산 관련된 운영위예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질문에 대한 자제를 요청을 했던 걸로 제가 보이고요. 물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질의 응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돼서 장신구 관련돼서는 이제 가격대가 중요하거든요. 500만 원 이상에 대한 보석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슈화가 된 것은 대통령실의 해명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국민들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계속 대통령실에서 이제까지 몇 번에 걸쳐 이런 비슷한 이제 실수가 있었는데 오락가락하는 해명들이 오히려 더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의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한 번에 완벽한 설명을 통해서 더 이상의 국민들께서 의구심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빌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대통령실 입장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3점 중에 2점은 지인한테 빌린 거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산 건데 이게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누락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빌려서 착용한 거라고 해도 이 사인한테 이익을 제공받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워낙 이게 이제 명품의 고가 브로치나 또 팔찌 이런 것들 이제 세 건에 관련돼서 네티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해 보니까 너무나 비싼 겁니다. 뭐 목걸이 같은 건 6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브로치 2,600, 팔찌만 해도 1,500만 원 이러니까 신고 대상이 500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공사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뭐 간접공사라든지 기타 이런 뭔가 뭐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인의 찬스를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거나 지인에게 뭔가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건 역으로 이제 지인에게서부터 뭔가 혜택을 받은 행태 이런 거라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인의식 부족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이제 뭐 해외 여행에 좋은 거를 이렇게 갖추고 나가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는 위화감이 들 수도 있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